안녕하십니까. 인성회계법인의 정치학회계사입니다. 2019 근로자 연말정산 전용 사이트 연말닷컴의 전산 동영상 매뉴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조석 아이디를 알려드리면 y.jtranet.co.kr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j3.jtranet.co.kr로 접속을 하시면 안되고 y.jtranet.co.kr로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개인들에게 문자로 안내해드린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를 선택하시면 핸드폰 번호와 생년월일 6자리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2019 기속 연말정산 시작하기와 연말정산 이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작하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작하기에 연말정산 화면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연말정산 수행을 위한 기본 화면은 연말정산 매뉴얼 순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저장 후 다음 단계 또는 이전 단계로 단계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일정을 보시면 서류 접수기간, 검토기간, 최종 확인기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온라인 문의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 상담 순번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설문을 완료하시고 나서 서류를 검토를 의뢰를 하시면 본인의 서류 검토 순번이 나오게 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온라인 문의가 가능하고요. 서류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동영상이라든가 교육자료를 바로바로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문의 같은 경우는 신규로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전에라도 검색어를 통해서 소득 확인이라든가 배우자 공제 내용이라든가 섹션에 따라서 본인이 궁금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해결이 안 되시면 신규를 눌러서 온라인 문의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순서의 맨 처음 순서인 사용자 정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정보는 각각의 회사의 인사과로부터 받은 총 급여 내용이라든가 부서, 직위, 또 사본,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주소를 확인하셔서 본인 주소를 다시 한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인 주소를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시고요. 주민번호도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청년취업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 해당 대상자인 경우에는 여기에 청년취업 감면 대상자라고 표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업로드라든가 연말정산 진행을 하면서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공지사항이라든가 우리 회사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전근무지의 입력입니다. 종전근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 근무지나 또는 지금 있는 근무지 말고 다른 근무지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근무지나 종 근무지가 있으신 경우 예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요. 해당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를 선택하셔서 해당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방법은 근무지명, 사업자 번호, 근무 시작일, 근무 종료일, 급여 입력 사항은 급여 총 급여 금액, 상여 금액, 인정 상여 금액, 주식 매수 선택권,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같은 인정 상여 부분 해당 금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계 금액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예를 들어 합계 금액은 예를 들어 급여를 일반 급여는 5천만원, 상여는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자동 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감면소득 같은 경우 중소기업 청년 취득 감면이라든가 감면 금액의 70% 감면이다 하면 이런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금액을 집어넣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 입력 방법을 누르시면 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 중에 어떤 부분을 입력하라는 가이드라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방법을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4대 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같은 금액도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 중에서 확인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정소득세 같은 경우도 기납부세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결정소득세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도 입력 방법을 확인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무지명 입력하고요. 사업자 번호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이제 하이펀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이펀 없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이펀을 입력하면 하이펀 없이 입력하라고 또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 숫자를 입력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하이픈 없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입력했을 때 감면 종료일이 2019년도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감면 종료일을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무 종료일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거 맞춰서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파일 업로드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 가셔서 간소화 서비스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홈택스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홈택스로 가서 연말정산 부분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간소화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소화 서비스 파일이 업로드를 해도 에러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소화 파일에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간소화 파일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높은 버전에서 다운을 받으셔야지 낮은 버전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여기 업로드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저희 전산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보안 수준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회사들은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국세청 파일을 받아들여도 이렇게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 버전이 좀 높은 버전에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소화 파일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네, 간소화가 등록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간소화 업로드가 간소화 파일이 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소화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간소화 파일에 내가 업로드를 시킨 모든 가족들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세대주인지 여부, 그 다음에 장애인인지 여부를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간소화 서비스 상에 들어온 모든 본인 이외의 가족들을 자동으로 등록해 주지만 가족의 관계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 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배우자다 라고 하면 배우자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소득이 없는 걸로 표시해 주시면 기본공제도 하실 수 있고 장애인 공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로 표시하면 이런 부분 해당사항이 없게 되어 있지만, 이제 의료비는 내 이름으로 받겠다라고 하시면 의료비 공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김영희님은 배우자이고 소득이 100만원이면서 의료비 공제를 받고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추가 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김돌린님이 이제 자녀이겠죠. 자녀를 입력하시고 장애인 여부는 해당 사항 없음. 예를 들면 소득이나 의료비 공제는 받겠습니다 해서 저장을 하시면, 소득은 없으며 의료비 공제 대상이고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설문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예를 들어 본인의 부모님,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의료비 공제를 받겠다 해서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배우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경우,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자녀는 있는데 배우자가 없다로 표시된 경우가 한부모 공제 대상자입니다. 한부모 공제를 받으시겠습니까? 하고 추가 설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추가 설문을 하게 됐을 때, 나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의료비 공제를 내가 받을 게 아니라서 입력을 안 했는데,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등록이 안 되면서 한부모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부모인 경우는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 아니요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부모 공제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배우자가 등록이 안 되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예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니요 라고, 배우자가 있으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사대보험 및 공적연금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입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입력 작업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드 내역이나 보장성 보험, 장기 집합 투자 저축, 개인연금 저축, 연금 저축, 퇴직연금, 투자조합 출자 등 해당하는 내역들은 본인이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내역이 아니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불려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비의 내역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와 가족관계에서 분석을 통해서 해당하는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도 본인이 난임시술비라든가 실손비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새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난임시술비가 있으신 경우에 선택을 하셔서 누가 난임시술이 있을 때 해당하는 금액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직접 신규로 할아버지의 상호, 예를 들면 다비치 안경원 해서 사업자번호 입력을 하시고요. 입력을 하셔서 예를 들어 안경 또는 그래서 안경 또는 콘택트 렌즈 비용들이
간소화 서비스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금액을 확인하고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인 경우,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 이런 경우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추가적으로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의료비, 의료기기, 안경,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같은 구분돼서 하는 내역 중에 내가 구매한 내역에서 빠진 부분인지 확인을 하시고 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해당하는 내역은 클릭을 하시면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사용을 했구나 하고 그 가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비 및 직업훈련, 교복, 학자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비 중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학자금 영수증을 신청하셔서 해당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 등록된 자녀분의 유치원명 입력하시고요. 사업자 번호 또는 고유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교육비 종류, 그다음에 일반 교육비인지 현장 체험 학습일지 구분을 하시고 해당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직접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력이 되고요.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영수증을 업로드 해주셔도 됩니다. 해서 증빙 파일 업로드 해서 해당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업로드 해주셔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셔서 사진으로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교육훈련비 입력된 내용 확인하시고요. 교복비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올라오지 않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신규 똑같이 누르셔가지고요. 해당 사항들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부분에서 해당 내용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 들어와지는 경우와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에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 등록을 요청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입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입니까? 그래서 이 말은 온 가족 중에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구성원이 없으면 본인 포함해서 예라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에 본인 명의입니까? 했을 때 해당 사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본인 명의가 아니면 아니오라고 누르시고 해당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입니까? 했을 때 여부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대출일이 2011년 11월 7일도 있고 2008년 10월 29일도 있고 2010년 3월 31일도 있습니다.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요 대출과 관련돼 있고 내 전입일이 12월 31일이다. 2011년 12월 31일이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대출금은 주택임차 차입금은 요 맨 위에 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 요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과거에 그 이전에 받았었던 대출금들은 해당하는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구나 해서 온라인 문의를 해서 주택임차 차입금 문의 내용 주택임차 차입금 중에서 2018
2008년과 2010년 차입부는 해당하지 않으니 삭제해 주십시오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요청이 되고 그 부분은 서류 검토를 하면서 자동으로 반영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장이 되고 나의 상담 순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면적, 그 다음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방금 온라인 문의한 내 접수 순번이 나왔습니다. 이제 7번째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기 순번이 0이 되면 해당 처리를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요청사항뿐만 아니라 문의사항도 항상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수시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 상담 순번이 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한꺼번에 문의가 해소되도록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온라인 상담 순번이 완료되기 전에 추가되는 문의는 한 번에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온라인 문의가 완성된 다음은 다시 한번 온라인 문의를 순번을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입니다. 세대주업을 선택하시고요. 공제 대출 명의가 본인 명의인지, 그 다음에 이 12월 30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지, 그 다음에 주택 취득장 시 이전에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이었는지 무주택이었는지 2주택 이상이었는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주택 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일반 인수 매매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85평방미터인지 여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취득 당시 기준 시가를 모르시면 기준 시가 확인하러 가기를 선택하셔서요. 부동산 공시지가 열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택 소유 이전 등기 및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19년 5월 31일이다 라고 하면 5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1일 아니면 6월 30일 가능하지만 5월 1일에 입주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는데 9월에 차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니오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가지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서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는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삭제를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데 간소화에는 없어요 라고 온라인 문의에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온라인에 문의해 주시고 서류 업로드 하시고 해서 요청하시면 입력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택임차 차입금은 저희 상담원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상담원이 서류를 보고 입력을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입니다. 주택마련저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대주인지 소유한 주택이 있는지, 소유한 주택이 있으면 85평방미터 미만인지,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지 여부, 주택 당첨 만기를 제외하고 그 외 중도사유로 해지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도사유나 해지를 한 적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을 하실 때 무조건 이렇게 예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예 선택하시면 공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택 당첨 만기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해지한 적이 있으면 예라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택 관련 부분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은 기부금입니다.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종교단체 기부금은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셔서 하시고 단체명 하시고 사업자 번호 또는 고유 번호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부 유형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그 다음에 기부금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월세에 관련된 설문을 완성하시고, 월세와 관련된 내용, 집주인 성명, 집주인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주택 유형, 계약 면적, 계약서 주소지,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 2019년 총 납부,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고 총 납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50만원이면 여기다 600만원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타 공제.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이 다 나열이 됐고요. 그 외에 우리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설문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 여부, 대부분은 아니오가 됩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출연 금액이 있는지 여부, 기부금 2월금 영수증이 있는지 여부,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의 상환액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는 기타 설문에 누락된 공제사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을 하시고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사항, 기타 희망사항 여기에 적어주시면 저희 상담원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연락을 드리거나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연말정산 설문을 마치고 연말정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및 서명에서 본인 서명을 해주시고요. 서명을 저장하십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세액에 선택하는 부분, 또는 납부가 생겼을 때 분납 신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는 회사마다 이 인사과에서 요 정보를 수집하는 회사가 있고 안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이는 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납 신청할 건지, 원천징수 나는 매달 얼마씩 원천징수 할 건지 선택을 하셔서 저장하시고요. 이제는 예전엔 정산 결과 확인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정산 요청을 하셔야 해당 정산 요청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를 해드리고요. 본인의 서류 검토 순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서류 검토 순번이 검토 완료가 되게 되면 정산 결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다르게 본인이 설문을 완성하면 정산 결과 확인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정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정산 요청을 하셔야 서류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류 검토 진행 후에 본인의 환급액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요청을 해서 서류를 확인을 했더라도 수정 요청을 수정 사항이 생기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 요청하기를 눌러 가지고 본인의 수정 사항을 다시 수정 승인이 나오면 본인이 원하는 수정 사항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산 요청을 본인이 이런 입력 사항들을 전부 다 마감하기 전에 정산 요청을 하시면 다시 한번 수정 요청을 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정산 요청을 하시기 전에는 신중하게 본인의 설문이 다 꼼꼼하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정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공지사항 틈틈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 기부금 입력은 노조비 기부금 입력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입력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라든가 이런 공지사항 확인을 하시고요. 개인 공지 같은 경우 확인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공지는 이쪽에 뜨고 회사 공지는 이쪽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9 근로자 연말정산 전산 매뉴얼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